반갑습니다. 쌤님입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매매 잘 하셨나요? 이번 주는 좀 재미가 없었을 겁니다. 맞죠? 네, 재미가 없었을 겁니다. 외인들이 코스닥에서 거의 이제 뭐 기관도 그렇고 굉장히 매도세가 굉장히 강했었죠. 그래서 뭐 대형주를 제외하고 코스닥에서는 셀트리온 삼형제 쪽으로 이제 수급이 좀 쏠리면서 뭐 이도 아닌 저도 아닌 어떤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굉장히 강하게 상승한 어떤 그런 모습들. 그래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 행복나눔 가족방에서는 거의 7만 원대부터 제가 매수를 드렸고 보유하자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신 소식이 나오기 전에 뭐 호텔 신라 뭐 이런 것들 신세계 그리고 이제 뭐 CJ, CGV 이런 것들, 예. 여행 관련주 이런 것들을 미리 이제 바닥에서 모아가자라는 어떤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상승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조정 시마다 모아가는 의견은 뭐 변함없습니다. 변함없고 계속 그렇게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자, 지난주에 드렸던 그 한세S 24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한세스 24 홀딩스가 제가 추천했던 자리가 이 자리였잖아, 그죠? 조금 더 크게 볼게요. 네. 자, 이 노란 박스 저점에서 모아가자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거의 뭐 한 이틀 정도 조정을 주고 27% 정도 상승을 했고요. 지금도 다시 모아가는 어떤 그런 매매를 하셔도 됩니다. 하시면 또 상승할 때 요런 어떤 전고점 자리가 지금 가격대가 얼마냐면은 1300원이네요. 예. 1300원 전고점 돌파 관찰하시면 됩니다. 예. 여러분들 좀 쉽게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타이핑을 쳐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돌파를 하게 되면은 보유하고 가도 되지만 뭐 돌파를 못한다 그러면은 또 수익 매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세스 24시는 24 홀딩스는 그렇게 매매를 하시면 되고, TBC 관련주는 TBC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1360원 전고점 돌파하면은 관찰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상승을 단기로 몇 번을 주고 난 뒤에 추세가 하락하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추세가 하락하는 게, 자, 저는 여기서 이제 이 저점이 잡혔다고 생각을 좀 하는데요. 사실 이런 음봉이 나오더라도, 뭐, 사실 이제 이런 거래량이 없는 음봉이지 않습니까? 뭐, 이런 어떤 긴 음봉에 어떤 대량 거래가 터지게 된다면, 차트는 이런 식으로 완전 가버리겠죠.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손절을 해야 되지만, 지금 흘러내리는 것은, 실망 매물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실망 매물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께서 이런 어떤 저점에서 많이 잡았다. 근데 추세가 하락이다. 그러면 저점이 만들어지는 구간까지 추가 매수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추가 매수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 보유하고 있다가 만약에 다음 주에 이 자리가 저점이다라고 하면 이 저점을 하루 이틀 정도 지켜내는지 좀 보세요. 보시면서 확실해진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상승할 때 수익을 챙기는 어떤 그런 매매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주성 엔지니어링도 어제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저점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은 뭐 수익 구간으로 약수익으로 이제 매도를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제 조금 거래량이 좀 나오면서 3% 정도 저점을 이탈하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3분 차트를 보면 추세가 하방이죠. 장막판에 추세가 하방으로 이제 꺾이는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은 손절 칠 필요 없어요. 손절 칠 필요 없고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봤을 때는 굉장히 바닥권이기 때문에 지금 박스권에서 조정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자리로 돌아와서 저점이 어딜까?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흐른다면은 상승하는 어떤 21선 이런 어떤 차트에서 20일 이평선 차트에서 아마 멈춰주지 않을까. 멈춰주고 20일 이평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추가 매수를 노리시고 그리고 상승할 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 이러한 힘들을 믿고 계시면 됩니다. 이런 힘들을 믿고 계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대량 음봉이 나오지 않은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세S 24 홀딩스, TBC 주성 엔지니어링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전략적으로 확인하시면서 자리를 보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주에 한번 사볼 만한 종목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모화학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강한 힘이 들어왔습니다. 광고 이거. 자, 굉장히 강한 힘이 들어왔어요. 강한 힘이 들어왔고 그 다음 날도 뭐 조정을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어떤 조정을 주고 있습니다. 조정을 주고 있고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굉장히 바닥권이다. 바닥권인데 절대 우리가 2차 전지 관련 섹터는 무시할 수 없는 섹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포스코 케미칼이 미국 GM사의 이제 배터리 공급 계약 소식 상승이 나오면서 코스모화학이 덩달아 상승이 나왔습니다. 코스모화학의 100% 자회사인 그 코스모 에코캠이라고 있죠. 예. 그 포스코 케미칼의 양극재 핵심 원료인 코발트를 납품하는 공급사로 결정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모화학이 상승이 덩달아 나온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수급을 한번 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예, 뭐 외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투신도 그렇고 이제 수급이 시작되죠. 그래서 언제 사느냐? 바로 이렇게 상승을 시키진 않을 것 같아요. 바로 상승을 시키진 않을 것 같고 조금 저점 자리를 한번 좀 지켜보세요. 월요일날 바로 사지 마시고 월요일날은 좀 느긋하게 한번 간망을 한번 해봅시다. 어느 자리에서 자리를 지켜주는지. 그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이탈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서 천천히 1차 매수 그리고 또 2차 매수 해서 자 지지한 자리를 확인하시고 상승할 때 이런 어떤 전고점 12,500원 자리, 전고점 12,500원 자리, 전고점 12,500원 자리 돌파 관찰 합시다. 자, 아시겠죠? 이렇게 매매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만약에 돌파를 한다면은 한번 가져가 보세요. 중기로 한번 가져가 보시고 매도는 언제 한다? 매도 어디까지 올라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어디까지 올라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차트를 한번 축소를 해보면 일단은 12,500원을 돌파하게 되면 12,450원도 돌파를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장기 저항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놈을 이겨내야 돼. 저놈을 싸워서 이겨내야 돼 라는 어떤 저항대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굉장히 바닥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저항대를 좀 돌파를 해버리면은 17,000원까지 20,000원까지도 조정을 주면서 상승 추세 박스권으로 갈지 아니면 지속 상승을 할지 그건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코스모화 한번 유심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봐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그 송원산업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송원산업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괜찮아요. 괜찮고 일단은 지금 16,700원이라는 저항대를 이제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했고요. 지금 조정을 주는 어떤 그런 모습인데 16,700원을 돌파하는지를 좀 봅시다. 16,700원. 자, 16,700원 돌파 관찰 한번 봅시다. 예, 보시고 차트를 좀 키워서 한번 보시면은 자, 이런 거 좀 지우고요. 자, 저점이 어딘지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저점이 어딘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좀 살살 1차 매수부터 해서 좀 모아간다라는 방식으로 하루에 한 방에 빡 30% 비중을 50% 빡 60% 이렇게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그 모험이죠. 배팅입니다. 그건 완전 도박이죠. 맞죠? 주식은 확률 게임이지 않습니까?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률이 있는 자리에서 충분히 제가 매수를 드리는 거고 이런 힘들이 들어왔을 때는 무시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조정 시에 모아가는 어떤 매매를 반드시 해라. 절대 급등주 따라다니고 15% 20% 급등한 종목을 추격 매수해서 상한가 간다고 박수치다가
좋다고 난리치겠는데 뒤돌아서니까 갑자기 흘러내리더니 종가가 마이너스 3%, 종가가 플러스 3%로 마감하더라. 20% 잡은 사람은 그날 17% 마이너스로 손실로 그 다음날 더 꼬꾸라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주식은 도박이야 라고 말씀하시겠죠. 그런 매매는 하지 말자 이거죠. 이런 어떤 매매, 이런 추세가 상승인 어떤 이런 매매만 하시더라도 여러분들께서는 충분히 돈을 잃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송원산업 분명히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백금 TNA 한번 보겠습니다. 백금 TNA 같은 경우에도 뭐 이 회사 굉장히 바닥이죠. 바닥인데 엄청난 힘이 들어왔습니다. 엄청난 힘이. 맞죠? 보세요. 뭐 있습니까 여기? 아무것도 없죠. 지속 굉장히 박스권 행보. 이 구덩이 이거는 코로나 구덩이죠. 맞죠? 코로나 구덩이. 예, 코로나 구덩이입니다. 코로나 구덩이. 예. 그때 지수 폭락할 때 그리고 다시 다 올라오는 어떤 그런 모습이었죠. 자, 다시 한번 키워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통신 관련주죠. 뭐 이제 디텍터, 무전기 뭐 이런 것들,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사업을 주로 하는 업체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놈이 왜 급등을 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왜 모르겠어요. 재료가 잘 안 보이더라 이거지. 재료가 잘 안 보이더라. 뭐 대충 찾았나? 대충 찾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예. 매매를 저는 대충 하지 않습니다. 꼼꼼하게 하는 편이고요. 예. 왜냐하면은 제 돈도 피 같은 돈이고 여러분들의 돈도 피 같은 돈입니다. 맞죠? 예. 그래서 절대 함부로 매매를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저점 몇인지 한번 봅시다. 뭐 이거 제가 볼 때는 월요일날 바로 쏠 수도 있고요. 바로 쏠 수도 있고. 아니면 월요일도 이런 어떤 저점을 지켜주면서 한 번 더 조정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조정을 준다면 저점에서 3분 차트에서 저점에서 모아간다. 3분 차트 저점에서 모아간다라는 말은 이게 3분 차트입니다. 이게 3분 차트인데 3분 차트 저점에서 모아가자라는 건 이런 겁니다. 그래서 비중 30%를 들어가게 되면 1차 매수를 한 10% 정도를 잡고 한 3% 정도를 요런 저점 자리에서 3% 정도를 요런 저점 자리에서 3% 정도 저점 자리에서 요렇게 살살살살 모아가게 되면 이런 상승이 나온다면 장 마감할 때 수익으로 마감하겠죠.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절대 급하게 매매할 필요 없습니다. 자, 1차트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가 만약에 저점에서 모아서 상승이 나왔다라고 하면 저는 좀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친구가 이제 돌파를 해야 되는 어떤 가격대가 3,285원 넘었잖아요. 근데 3,330원, 예, 3,330원, 예, 이런 것들 뚫으면 자 한번 봅시다. 또 타이핑. 자, 3,330원 돌파 관찰. 또 그리고 3,785원 돌파 관찰. 뭐 이거 돌파하면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야. 맞죠? 아무도 알 수 없는 거라고. 그래서 이런 자리, 자, 이런 자리를 돌파했을 때, 야, 어디까지 날아가겠냐, 이거지. 어디까지 가겠냐. 예. 추격 매수한 것도 아니고, 급등주 따라잡은 것도 아니고, 조정 시에 여러분들 천천히 모아갔는데, 갑자기 상승이 나오면,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거 누가 압니까? 맞죠? 아니, 증권TV 보면은 목표가 얘기하고 이러는데 목표가를 어떻게 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얘기하기도 싫고 신도 아니고 목표가를 어떻게 정합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무조건 차트 대응이라고 봅니다. 차트 대응이라고 보고 지속 만약에 저점에 모았는데 전고점을 돌파하는 어떤 모습을 보여줬다.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좀 빨리 일찍 팔아라. 이제 등락폭이 이제 급등락이 심한 어떤 왔다 갔다 하는 종목들이 심한 종목들은 저는 이제 거의 한 3분 차트를 정도 보고 한 20일 이평선을 이탈하는, 자, 3분 차트 보면서 이런 검정색 20일 이평선을 이탈하는 자리, 이탈하는 요런 자리죠. 요런 자리에서 뭐 절반 정도는 매도하고 절반은 본인 매수가를 손절가로 잡고 끝까지 한번 가져가 보라. 이런 어떤 의견을 드리는데, 뭐 절반 정도의 수익마저 반납하기 싫다. 그러면 답이 없는 거죠. 맞죠? 자, 그러면 전량 다 팔아야 되고, 근데 전량을 다 이렇게 꺾이고 있는 지점에 전량을 다 팔지 않고 전량을 다 팔지 않고 전량을 다 가지고 있다.
이러면 또 반납하게 됩니다. 모든 수익을 반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반의 수익은 챙기고 절반의 어떤 물량은 본인 매수가를 손절가로 잡고, 아니 그 손실 보고 나올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본인 매수가를 손절가로 잡고 한번 끝까지 가져가 보는 거지. 그런 어떤 매매를 하셔야 누적으로 수익이 계속 만들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오늘 말씀드린 종목들 코스모화학, 그리고 성원산업, 그리고 백금 TNA, 이런 종목들을 다음 주에는 한번 매매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시고요. 매매 해보셔서 수익 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소통하고 좀 좋아요,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제 아래 하살표 하단에 보면 카카오톡방이나 밴드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주소가 있어요. 그걸 클릭해서 방으로 입장하셔가지고 서로 좀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매매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행복나눔이라는 어떤 타이틀을 걸고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한 지가 벌써 한 5년 정도가 다 되어 갑니다. 5년 정도가 다 되어 가고요. 예. 참 5년 동안 바람 피지 않고 저와 함께한 회원분들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저를 믿고 있기 때문에 제가 소홀해질 수 없고 대충 할 수 없는 거죠. 대충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종목을 뭐 이 차트하고 거의 놉니다. 차트하고 놀고, 또 주식으로 굉장히 또 몰빵해서 많이 잃은 분들께서는 과거의 어떤 본인의 매매법을 좀 반성을 하는 어떤 그런 매매를 반성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고, 왜 이랬을까? 그리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어떤 매매와 과거에 잃었던 어떤 매매의 어떤 차이점도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제가 잘한다는 게 아니라 욕심 없이 매매를 하잖아요. 욕심 없이 매매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잃지 않고 꾸준하게 수익이 누적되면 그게 연에 돈이 자금이 자금 관리만 잘하면요, 이 주식 매매 뭐 종목 비중이나 이런 것들만 좀 컨트롤을 잘 하시게 되면은 6개월에 자산의 2배가 될 수도 있고요, 또 1년에 2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주식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요. 거의 95% 이상이 연에 1%도 수익을 못 냅니다. 연에 1%도 수익을 못 내요. 이제 그런 매매를 끝까지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희 행복나눔으로 와서 행복을 나누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저희 행복나눔은 언제까지나 영원히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매매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굉장히 춥다고 하니까요,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코로나 역대 최고치로 지금 또 다다랐다고 뉴스에서 지금 난립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 건강 챙기시고요. 감기 들지 마시고 늘 함께하는 행복매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